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사연은 지인의 사촌형이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럼 시작할게요. 그 여행을 계획한 건 제가 먼저였어요.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오랫동안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제대로 된 여행 한 번을 못 간 게 문득 생각났거든요. 그냥 훌쩍 어디라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떠들다가 오는 그런 여행이요. 대학교 때 친구들인 민혁이랑 준서한테 연락했어요. 둘 다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쪽 펜션으로 잡았어요. 계곡 옆이라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가기 딱 좋은 위치였거든요. 1박 2일로 잡고 날짜도 맞추고 다 같이 뭐 먹을지 얘기하면서 꽤 오랫동안 신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서가 가장 들떠 있었어요. 오랫동안 어디 못 갔다고 진짜 기다려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출발 이틀 전에 준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야, 미안한데 나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클라이언트한테서 급한 수정 요청이 들어왔어. 마감이 딱 여행 기간이랑 겹쳐버렸어. 준서가 하는 일이 프리랜서 디자인 일이라 거절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준서가 엄청 미안해했어요. 진짜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다고. 저도 민혁이도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아쉽지만 둘이 가는 거로 바꿨습니다. 출발 당일 민혁이 차로 가기로 했는데 민혁이가 제 집 앞으로 오후 1시쯤 왔어요. 캐리어 싣고 편의점에서 간식 한 봉지 사고 고속도로 타기 전에 주유도 했습니다. 출발이 좀 늦어져서 강원도 진입하는 게 초저녁쯤이 됐어요. 민혁이가 워낙 들뜬 상태였어요. 운전하면서도 계속 떠들고 노래 틀고 창문 열고 바람 맞으면서 좋아했습니다. 민혁이가 원래 그런 친구예요. 뭐든 먼저 하고 보는 스타일이고 겁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 일단 해보자고 하는 타입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빠지는 구간이었는데 산 쪽으로 들어가는 좁은 국도였습니다. 양옆으로 나무가 빽빽했고 커브가 많았어요.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어두워진 시간대였거든요. 헤드라이트 불빛만 의지해서 달리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국도를 달린 지 한 30분쯤 됐을 때였어요. 오른쪽 길가에 건물이 보였습니다. 꽤 큰 단층 건물이었는데 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어두운 국도 한가운데에서 불이 켜진 건물이 보이니까 뭔가 영업 중인 곳이겠거니 싶었습니다. 민혁이가 먼저 말했어요. 야, 저기 뭔가 있는 것은 같은데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 잠깐 들렸다 가자. 저도 마침 화장실이 급했거든요. 민혁이가 차를 세웠습니다. 내리면서 보니까 주차장 같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넓은 콘크리트 바닥에 잡풀이 여기저기 올라와 있었어요.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불이 켜져 있으니까 뭔가 있겠지 싶었습니다. 건물 앞으로 다가갔어요. 가까이 갈수록 이상했습니다. 건물 전체 분위기가 달랐어요. 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지붕 한쪽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입구 천장에 거미줄이 가득했어요.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이랑 쓰레기들이 흩어져 있었고 창문 유리가 전부 깨져 있거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켜져 있던 게 아니었어요. 어두운 밖에서 봤을 때 안에 빛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건 깨진 유리창 사이로 달빛이랑 도로 쪽 불빛이 반사되면서 만들어진 착각이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맞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냥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 의심도 없이. 민혁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거 폐건물이네. 맞았어요. 오래전에 문을 닫고 방치된 국도 휴게소였습니다. 입구 미닫이 문은 반쯤 열린 채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문 유리도 없었어요. 안쪽으로 카운터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있었고 뒤쪽으로 주방 같은 공간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이유를 딱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건물 앞에 서 있는데 공기가 달랐어요. 5월인데 갑자기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살속으로 파고드는 냉기였는데 바람이 특별히 부는 것도 아니었고 계곡 근처도 아니었는데 그냥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소리가 없었어요. 국도 옆이라 찻소리라도 들려야 하는데 그 건물 앞에서는 그냥 적막했어요. 그때 민혁이가 말했습니다. 야, 흉가 아니야? 재밌겠다. 잠깐 들어가 보자. 야, 미쳤어? 그냥 가자. 겁쟁이. 잠깐만. 금방 나올게. 민혁이가 입구 쪽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저는 따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입구 앞에 서서 민혁이를 부르기만 했습니다. 야, 빨리 나와, 진짜로. 안에서 민혁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와, 여기 진짜 오래됐다. 솥단지도 있어. 민혁아, 빨리 나오라고. 잠시 후에 민혁이가 히히 웃으면서 나왔어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별거 없다는 듯이. 야, 진짜 별거 없어. 그냥 낡은 건물이야. 가자. 저는 빨리 차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 쪽으로 걷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건물 안쪽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까만 형체가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서는 것처럼 올라오고 있었어요.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었는데 그냥 시커먼 덩어리가 천천히 위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야, 민혁이가 돌아봤습니다. 왜? 저거 봐. 민혁이가 건물 안쪽을 봤어요. 그 순간 형체가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어둠뿐이었습니다. 민혁이가 말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었어요. 일어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혁이가 돌아보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냥 가자. 저는 앞을 봤어요. 차에 타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민혁이는 차에 타면서도 별 대수롭지 않게 음악을 틀었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사이드미러로 그 건물을 봤습니다. 입구 쪽 어둠 속에 뭔가가 서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없었는데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앞을 봤어요. 민혁이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건 밤 6시가 넘어서였어요. 계곡 바로 옆이라 물소리가 들렸고 주변이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야간이라 제대로 둘러보기도 힘들었는데 테라스에서 계곡 물소리가 들리니까 분위기는 좋았어요. 짐을 풀면서 민혁이가 말했습니다. 야, 아까 그 건물 무슨 건물이었을까? 완전 오래됐던데. 몰라. 그냥 잊어. 생각하지 마. 야, 별거 없었어. 진짜로. 그냥 낡은 휴게소 같던데.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민혁이 말대로 별거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게 착각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침 풀고 샤워하고 있는데 준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클라이언트가 마감 이틀 미뤄줬어. 지금 출발하면 밤늦게 도착할 것 같은데 괜찮아? 저랑 민혁이 둘 다 당연히 오라고 했어요. 준서가 자기 차로 온다고 했습니다. 준서가 도착한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펜션 마당에 차 들어오는 소리가 났고 나가보니 준서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야, 왔어. 준서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랑 민혁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짐 들어오는 거 도와주고 셋이서 테라스에 앉아서 맥주도 한잔하고 늦은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준서가 오면서 있었던 얘기도 했고 민혁이가 아까 폐건물 들어갔다 온 얘기를 했어요. 준서가 야 미쳤냐 하면서 웃었고 셋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신나는 밤이었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밤이 깊어졌습니다. 맥주도 한 캔씩 더 닦고 과자도 뜯어서 먹으면서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준서가 최근에 힘들었던 클라이언트 얘기를 하면서 다들 공감하며 들었고 민혁이는 최근에 소개팅에서 있었던 황당한 얘기를 꺼내면서 웃겼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즐거운 밤이었어요. 아까 그 폐건물에서 받았던 이상한 느낌도 점점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지날 무렵이었어요. 제 스마트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준서였어요. 저는 처음에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잘 놀고 있어? 준서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준서 목소리였어요. 억양도 말투도 전부 준서 그대로였습니다. 야, 근데 너 지금 여기 있잖아. 제가 말하면서 거실 쪽을 봤어요. 준서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맥주캔을 들고 있었어요. 불과 2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뭔 헛소리야 임마. 나 빼놓고 논이 재밌냐.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전화기를 든 채로 소파 쪽을 봤습니다. 그것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봤습니다. 준서 얼굴이었는데 표정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돌려서 저를 바라보는데 그 얼굴이, 그 눈빛이 뭔가 달랐습니다. 준서가 맞는데 준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텅 비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표정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제 쪽을 향하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숨을 쉬는지도 몰랐어요. 민혁이가 뭔 일이냐는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야, 왜 말 없어? 그 목소리가 진짜 준서 목소리였습니다. 집에 있는 진짜 준서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서야, 너 지금 어디야? 나? 집에 있지. 왜? 무슨 일 있어?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준서는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소파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저것은 무엇인가? 저는 천천히 소파 쪽을 봤습니다. 그것은 아직 저를 보고 있었어요. 준서 얼굴을 하고 준서 옷을 입고 준서 자리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보고 있었어요. 저는 민혁이한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민혁아, 저거 준서 아니야. 저는 준서에게서 온 전화를 보여줬습니다. 민혁이가 소파를 봤습니다. 그 순간 그것이 일어섰어요.
서더니 그냥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는데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뭔가 달려든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서 키에, 준서 체형에, 준서 얼굴을 하고서 인기척이 없었어요.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저는 전화기 넘어 준서한테 말했어요. 준서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혁이가 작게 말했어요. 우리 나가자. 저랑 민혁이는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밖으로 나왔어요. 차 키만 들고 나왔습니다. 현관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앞만 보고 나왔습니다. 차에 탔어요. 민혁이가 시동을 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사이드미러로 펜션 창문을 봤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우리가 떠나는 걸 보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차가 속도를 높이면서 펜션이 뒤로 멀어졌어요. 저는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국도로 접어들면서 민혁이가 준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준서가 받았어요. 야, 무슨 일이야? 준서가 물었습니다. 야, 준서야, 너 진짜 집이지? 왜? 확실해? 안 온 거 맞지? 야,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집에서 너희 카톡 보고 있었어. 왜 그래? 민혁이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야, 우리 방금 펜션에서 너랑 같이 있었어. 무슨 소리야? 너 아까 소파에 앉아 있었잖아. 우리랑 같이. 야, 진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안 갔거든. 집에 있었다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민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랑 같이 있던 건 뭐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서도, 민혁이도, 저도 그냥 스피커 너머로 서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새벽 4시였어요. 민혁이가 거의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라디오도 안 켰어요. 그냥 어둠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민혁이가 저를 집 앞에 내려주고 갔어요. 집에 들어와서 씻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눈을 감으니까 금방 의식이 꺼졌어요.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그 폐유계소였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혼자였어요. 낮이었는데 빛이 없었어요. 그 건물 앞에 서 있었는데 안에서 뭔가가 보였습니다. 깨진 유리창 너머로 안쪽에 뭔가가 있었어요. 형체가 있었는데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천천히 유리창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굳어서 도망을 못 쳤어요. 그게 유리창 바로 앞까지 왔을 때 얼굴이 보였어요. 준서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달랐어요. 표정이 없었고 눈빛이 없었어요. 아까 제가 그것을 봤을 때처럼 그 텅 빈 얼굴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잠에서 깼어요. 새벽 6시였습니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는데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한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면서 숨을 고르는데 한 10분은 걸렸습니다. 그 이후로 꿈이 계속됐어요. 매일 밤은 아니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정도로. 근데 내용이 항상 비슷했어요. 그 폐유계소가 나오거나 준서 얼굴을 한 그것이 나오거나 꿈에서 깨면 항상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다시 잠들기가 힘들었습니다.
민혁이한테 연락했어요. 야, 너 꿈 꿔. 민혁이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꿔. 그 건물 자꾸 나와. 둘 다 같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혁이 상태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처음엔 잠을 못 잔다고 했습니다. 꿈을 너무 자주 꿔서 제대로 된 수면을 못 취하고 있다고. 그러더니 밥도 잘 못 먹는다고 했어요. 입맛이 없고 뭘 먹으면 구역질이 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했어요. 저도 비슷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저랑 민혁이의 상태가 달랐어요. 저는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민혁이는 눈에 띄게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만난 게 여행에서 돌아오고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커피 한잔 하면서 봤는데 민혁이 얼굴이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고 눈 밑이 시커멓게 꺼져 있었어요. 눈빛도 뭔가 멍해 보였고 말을 하는데 텀이 생겼습니다. 평소 민혁이가 말이 빠른 편인데 그날은 한마디 하고 잠깐 멈추고 또 한마디 하고 그게 반복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민혁이가 급해 휴게소 얘기를 꺼냈습니다. 야, 나 그 건물 들어갔을 때 뭔가 이상한 거 있었던 것 같아. 뭔데? 안에 뭔가 있었어. 근데 뭔지 모르겠어. 그냥 뭔가 있다는 느낌. 그게 자꾸 생각나. 그때는 몰랐는데 민혁이가 직접 들어갔으니까, 저보다 훨씬 가까이 갔으니까 그게 민혁이한테 더 깊이 들어간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혁이한테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원래 자주 연락하는 사이였는데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게 왔어요. 전화를 하면은 가끔 안 받기도 했습니다. 받았을 때도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고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야, 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한동안 연락 못할 수도 있어.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자취방에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혁이 있는 고향이 지방이에요.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몰라요.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혁이 직장에 전화해볼까 했는데 민혁이가 프리랜서라 딱히 연락할 곳도 없었어요. 그냥 연락이 끊겼습니다. 완전히. 저는 혼자 남았어요. 무당을 찾아간 건 민혁이한테 연락이 끊기고 나서 열흘쯤 지난 뒤였어요. 아는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었어요. 따로 사무실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주택가 안쪽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나이가 있는 여자분이었어요. 그분의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반걸음 물러섰어요. 이게 뭐야? 저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뭘 달고 온 거야? 제가 아무것도 말하기 전이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그분이 얼굴을 찡그리셨습니다. 구역질을 참으시는 것 같았어요. 한 손을 입 쪽에 갖다 대시면서 잠깐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셨습니다. 뭘 달고 온 거야 이게? 냄새가 너무 고약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분이 앉으라고 하셔서 앉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거기 가다가 어디 들른 데 있어?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분이 먼저 물어보신 거였거든요. 거기 가다가 어딘가에 들렀는지를. 네, 있어요.
복도 옆에 폐휴게소 같은 건물이 있었는데 불이 켜진 것처럼 보여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저는 안에 안 들어갔고 같이 간 친구가 혼자 들어갔어요. 그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친구가 안에 들어갔어? 네. 그분이 눈을 감으셨어요. 잠시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야. 짧은 한마디였는데 그게 확인이었어요. 제가 느꼈던 것들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래된 게 있어. 아주 오래 거기 있었던 거야. 그 친구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붙어온 거고 그분이 저를 보셨어요. 같이 갔던 그 친구 지금 어떻게 됐어? 연락이 끊겼어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그분이 잠깐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한테 깊이 들어간 거야. 그 친구가 직접 들어갔으니까. 너는 밖에 있었으니까 좀 덜한 거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민혁이 얼굴이 생각났어요. 살이 빠지고 눈빛이 멍해진 민혁이의 얼굴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이 잠깐 저를 보셨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어요. 무당도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워낙 오래되고 고약한 거야. 내 손에서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 건드렸다가 더 나빠질 수 있어.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너도 조심해. 그게 끝난 게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서 한참 있었어요. 시동을 걸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너도 조심해. 그게 끝난 게 아니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남겼어요. 야, 나야. 걱정돼서 연락했어. 괜찮아? 연락해줘.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꿈을 꿉니다. 그 폐휴게소가 나오는 꿈을요. 예전보다는 드물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그런데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아직 꿔요. 민혁이한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연락할 방법도 없고요. 저는 가끔 그날 생각을 해요. 그 국도를 달리다가 불이 켜져 있다고 착각하고 차를 세웠던 그 순간을 민혁이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됐는데, 그냥 지나쳤으면 됐는데, 근데 그보다 더 자주 드는 생각이 있어요. 무당이 말했잖아요. 너도 조심해. 그게 끝난 게 아니야. 민혁이한테 먼저 간 게 순서일 뿐인 건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내 차례인가?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날 밤 펜션에 있던 것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있으시다면 꼭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다음 검은 서재의 금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검은 서재의 금서를 함께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